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삭발 투쟁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보수 야당의 반조국 연대가 구체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정기국회 일정 조정에 실패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려고 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연기됐습니다. 조국 장관 국회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방금 화면에서 보신 황교안 대표의 삭발 얘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삭발 보기 힘든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추석 연휴 직후에 삭발 투쟁을 감행한 건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조국 장관 내정자 신분 때부터 사퇴하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고요. 임명할 경우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특검을 하거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국 장관의 거취를 일단은 끌어내리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해임 건의안도 다른 야당의 협조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하기까지 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검을 주장한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검찰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 주장도 사실은 물 건너간 거고요.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에 진행돼야 되는데 그 주체가 조국 장관이라고 할 경우에 조국 장관이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싸워야 된다. 뭐 대통령에 대해서 반문 연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문제는 황교안 대표의 존재감이 정기국회로 들어가면 사라지게 됩니다. 원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의 선진화법 수사가 지금 목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은 자신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검찰을 향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대표가 초유의 지금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어제부로 또 보이콧까지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국회는 사실은 야당의 꽃인데 정기국회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까지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패착이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조국 장관에 대한 무수한 의혹이 있다면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해야죠. 왜 그것을 걷어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 마지막 투쟁 수단으로 삭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야당과의 공조가 필요해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우리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상황을? 한국당에서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가 볼 때는 이 조국 사태가 향후 전국의 구도를 결정하고 특히 내년 선거 판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승부처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승부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특히 이런 국면에서 당 대표로서 좀 더 동력을 보강해야 될 측면, 몸을 던져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동력을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 같고, 추석 민심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걸 보면은 조국 장관 임명 잘 못했다라는 게 이제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15%에서 20% 가까이 많고, 그게 임명 전보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보다도 더 벌어진 상황이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나 또 민주당 지지율도 이제 더 떨어지는 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게 한국당 쪽으로 지지 이전이 안 되고 한국당은 그대로이거나 또 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오히려 한 2% 정도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정부 여당이 문제가 있고 대통령 인사가 문제가 있고 조국 장관 임명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뭐 하냐, 특히 야당 지도부가 뭐 하냐 이런 따가운 질책성 민심을 추석 연휴 기간에서 이제 확인을 했고 또 그 전에부터 이제 현 지도부에 대한 회의론이 조금씩 퍼지면서
이 체제 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겠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스물스물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포소 예. 있는 정치적 그러면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 불식시키기 위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 또 뭐 단편적으로는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이 여성 의원이고 무소속인데 삭발을 단행을 하고 또 한국당 안에서 박인숙 의원 또 원외 여성위원장이 삭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평의원 또는 의원이 아닌 원외 또는 한국당도 아닌 무소속 여성 의원들도 저렇게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여주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본인에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촉발하게 된 그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사실 여당도 그렇고 다른 야당도 그렇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만 아무 논평을 내지 않았거든요. 바른미래당은 지금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손학규 대표는 조국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문연대에는 또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유승민 의원은 또 함께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손학규 대표는 사실은 발등에 불이 더 무서운 거죠. 지지율이 추석까지 10%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는 왜 사퇴하지 않느냐,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마지막 남은 것은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는 선거법 개정 문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문연대로 가려고 하면 선진화법 이 부분이 깨지는 것이고요. 선진화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반문연대는 함께 못하지만 장관은 또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뭐 논평 없는 이유는 복잡한 속내를 그대로 여실히 반영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바른미래당 안에도 선진화법 위반으로 조사를 응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아마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복잡한 속내가 지금 반영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다시 이번 조국 장관 임명을 계기로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특히 손학규 대표의 퇴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병국 의원, 당내 최다선 의원인데 뭐 사퇴론을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 이상의 중대 결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의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다른 현안들을 가지고 공동정선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또 각 당 내에서 입장 차이가 또 오히려 더 확인이 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장기화되는 이 기간 동안에 내상이 내부적으로 상처가 깊어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진로가 분명히 결정이 돼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총선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은 연대, 연합 또는 통합으로 총선을 치를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시간만 지나면은 아무런 돌파구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절망적인 비관적인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 좀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당내에서는 이 좋은 쪽으로 수렴이 안 되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거나 확인이 되는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의석수로 보면은 정의당보다도 한 거의 5배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더 지지율에서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이 상태가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대로 총선 치르면 결과는 참패가 뻔히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의 뭐 바른정당계냐 국민의당계냐 관계없이 현재의 손학규 대표 체제의 한계를 절감하고 뭔가 이 상황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고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계에서는 보수대 통합을 희망하는 측면에서 손학규 대표가 그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바른정당계에서 입장에서는 또 손 대표가 빨리 거취를 정리해 줬으면 거기다가 지난 재보궐선거 때 퇴진 압력을 유예하면서 추석 때까지 보자. 추석 이후에 당 지지율 10%까지 못 끌어올리면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5% 6%로 나오니까 그만두라고 하는데 손 대표께서는 또 바른정당계가 그동안에 내 발목 잡아서 이제 10%까지 끌어올릴 기회를 내가 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들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다. 나 안 물러난다. 이렇게 돼가지고 정병국 중진 의원 장관까지 지내고 4선 5선인가요? 그 의원까지 지금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중대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한교안 대표 삭발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삭발 현장에서 그 삭발하기 직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대통령이 많이 심려를 하고 있다라는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을 했는데 그럼에도 삭발을 감행을 했거든요. 어제 청와대 좀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청와대 앞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무수석이 찾아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전 기본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 이러저러한 그 청와대 앞에서 많은 그 농성과 그다음에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는 사실은 아무도 안 나왔죠. 특히 세월호 참사 때 그 유민 아빠가 50일이 넘도록 단식할 때 청와대 관계자는 안 보였고 경찰이 막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매몰차다, 매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그 이제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 와서 삭발을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나온 것은 저는 뭐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화로서 문제를 좀 풀자.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를 제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장관 하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삭발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삭발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00일 만에 병원에 입원차 지금 했는데요. 그래도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분들인데 삭발을 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한 뉴스가 묻히게 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의원이 한 2시간가량 엄청나게 공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3 모른다 내지는 그 의자 탁자 놓지 않아서 되게 매몰차다라는 한교안 대통령 고난대행 시절의 일들이 다시 연상돼서 앞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공화당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한교안 대표의 삭발이 시점을 잘못 택하는 바람에 더욱 간극만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전략이 부재하다, 내후 예안인데요. 자유한국당 안에서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또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삭발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화제는 몰고 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삭발이 있을 텐데 이제 지역구도 또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다녀야 될 텐데 삭발하고 다니면 과연 뭐라고 소리를 들을지. 예. 그래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대외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될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연기가 됐습니다. 조국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안 된다. 이게 한국당의 얘기입니다. 글쎄요. 정기국회 의사 일정 시작이 됐는데 할 일이 태산인데 일 좀 하라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또다시 묵살된 것 같은 느낌이 받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 잠깐 보셨지만 국회를 찾긴 찾았습니다. 청문회 이후에 처음 국회를 찾았는데 아마 이 민주당과 정의당 방문 일정은 아마 일상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같이 교섭 연설에 있을 때 본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짐작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 연설이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정기국회 일정들 계속해서 있는데 연이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총선이나 대선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안 돼요. 선거 전초전이고 거기서 기싸움을 벌이고 총선이나 대선에서 만약에 탄약 상대방의 그 이제 실정, 잘못 이런 걸 그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해서 총선 때 그걸 이제 포화로 쓰는 거기 때문에 탄원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국회는 특히 그거 아니라도 또 패스트트랙이 11월, 12월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국면이 그 과정에서 계속 논란과 몸싸움 이런 것들이 예고돼 있었고 거기다가 조국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아마 총선이나 대선 앞두고 있었던 역대 정기국회보다도 훨씬 더 파행이 좀 정도가 좀 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예측이 들고 조국 장관의 이 출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관 출석은 원내 지도부 간의 이제 협상이나 또 상임위 간사끼리 협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본회의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또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원내대표끼리 뭐 어느 장관 출석시키겠다고 협의 안 해도
전원이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관례적으로 되어 왔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에도 분야별 이제 장관들이 나오고, 예결위도 분야별 장관이 나오고, 상임위는 상임위 간사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장관 출석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한국당이 조국 장관의 장관 임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겹단체 연설 출석을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연기가 됐는데, 한국당도 고민은 될 겁니다. 예. 장관으로 인정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겹단체 대표 연설 하기 싫은 그런 정서도 있지만은, 그다음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대정부 질문인데, 분야별 대정부 질문,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할 때 이 장관을 불러놔야 앞으로 발언대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따질 거고, 또 국정감사 때도 또 따져야 되고, 상임위 때도 또 따져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 안 부를 거냐? 지금 이 논리대로 하면 그때 못 부르거든요. 장관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안 부르면 그건 야당의 손해입니다. 장관은 오히려 그걸 바랍니다. 예. 국정감사 때 안 불려 나가기를 바라고, 대정부 질문 때 또 발언 때 불려 나와가지고 또 야단 맞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히려 예. 장관한테 더 좋은 일이 돼서 한국당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돼서 아마 의총 열어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래 되면은 대표 연설이나 나머지 일정들도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 연설은 일단은 연기가 됐지만 뭐 다른 일정까지 수년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일단 뭐 원내대표 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20대 정기 국회 일정 좀 언제쯤 다시 본격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추석 연휴에 그 자유한국당이 들은 민심의 연장선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망신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일정을 합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 대정부 질문의 경우는 의원들이 이 대정부 질문에 응하는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본인들이 부각되는 기회이죠. 그렇죠. 그것을 지도부가 뺏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도 보이콧 28일 날 했다가 9월 2일 날 기자간담회를 하니까 그럼 다시 조정하자라고 해서 6일 하루로 그냥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의 부재와 한교안 대표의 대권 노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찰로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교안 대표가 총선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천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없다. 견제 기능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인데요. 제가 볼 때는 대정부 질문까지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면, 기본적으로 일정을 교섭단체 연설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수년돼서 국정감사 기간만 짧아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방금 전에 조국 장관이 이해찬 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조만간 만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좀 의미 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국 장관은 뭐 겸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거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국민과의 또 당대표에게 심력 끝에 죄송하다는 얘기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반영을 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검사와의 대화를 갖겠다, 이런 의지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의지는 민주당, 여당도 기대를 하고 있고, 본인도 강하게 지금 취임 이후에 그런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개혁의 과제를 한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다시 법무부 장관하고 당정청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보 준칙과 관련해서도 발표를 했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2005년도에 우리가 했던 검찰 개혁, 법무 개혁이 부분적으로 성사가 돼서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많이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국 장관이 전후, 그다음에 완급, 경중을 잘 가려서 법무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검사와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조직 문화, 그다음에 근무 평가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일선 검사들의 얘기를 듣겠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임은정 검사가 얘기했던 검찰 내부에서 정말 다스려야 될 문제는 제대로 안 하고 조국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집중했던 검찰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추석 연휴에 검찰 내부의 그런 잘못된 관행 때문에 자살한 검사도 위로하면서 검찰 문화를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수한 그 의혹 제기로 많은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바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라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검찰 법무 개혁에 대한 안이 나올 것이고요. 구체적인 실천을 이제 조국 장관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하고요.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임무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이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숙제가 한 단계 좀 해결되는 그런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서 사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왜 이 시점에 이 공보준칙을 개정을 하느냐라는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그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진화법 위반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거에 가장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 진행된다라면 이 공보 준칙이 마치 조국 장관 가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고요. 장제원 의원도 아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공보 준칙에 대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아들 문제가 나왔을 때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특정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당한다라는 점에서 공보준칙을 좀 지키자라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가 되고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검찰이 그동안 누려왔던 무리함 이것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자유한국당이 이를 장관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억측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 의원님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전에 지속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 경찰의 이거는 위법 행위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그걸 형사처벌하는 것이 형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되어 왔었습니다. 그 검찰 경찰이 그걸 갖다 적용하지 않고 예. 그들이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해왔기 때문에 남용해왔기 때문에 사문화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제일 심했던 게 이 문재인 정부 들었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정부의 그 제1과제로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그걸 검찰에 총대 메고 하면서 역대 정권에 없었던 전직 대통령 2명을 동시에 구속시키고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시키는 이런 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 수사 그리고 낙인 찍기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제대로 입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몰이와 낙인 찍기를 통해서 쉽게 구속시키고 쉽게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이 이 정부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또 압수수색 남발이라든가 구속 남발이라든가 또 별건 수사 남발 이런 걸 무차별적으로 한 게 이 정부 들어서서 적폐청산 수사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거를 지휘하고 또는 방조하는 위치에 있는 게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본인이 장관이 되고 본인의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수사 대상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니까 이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지금 수사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부인과 자기 가족들 친인척들이 수사 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본인이 그런 뜻이 있다면은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그렇게 늘 이야기하듯이 본인도 민정수석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오히려 그걸 방조한 측면이 있는데 무차별적인 그런 탈법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그걸 방조한 측면이 있는데 되자마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처음 화두를 던진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자기는 검찰이지만은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 법으로 엄격히 따져야 된다고 한 이 사람조차도 하되 지금 조국 장관이 그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수사받는 입장에서 그걸 하면은 안 된다. 수사 끝나고 난 뒤에 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게 저는 정도고 또 민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법대로 형법도 그대로 집행하고 검찰 내부의 수사 관련된 훈령도 준칙도 개정해야 되지만은 조국 장관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 그 이후에 다음 장관한테 그걸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피의사실 공표, 압수수색 남발, 별건 수사 얘기를 하는데 저희 정부 들어선 건 2017년 5월 9일입니다. 별건 수사 남발, 피의사실 공표, 압수수색은요.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제가 굳이 사례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파면이 됐고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 정부가 5년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차 접어들었던 정부이고요. 압수수색 남발한 것은 압수수색 남발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수사한 것은 아마 특검팀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요. 연장하는 것을 반대한 게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압수수색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바로 잡아야죠. 그럼 다음 장관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조국 장관의 금방 그만두란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도 주장하는 거고요. 야당도 주장하는 겁니다. 선진화법 위반돼서 이제 검찰 수사 받을 때 다 포트라인에 세울 겁니까? 내지는 피해 사실을 특정해서 다 유죄로 확정 지을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장관이 성사시키느냐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이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수건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탈법 수사를 과정에서 현직 검사가 자살을 하고 변호사가 자살을 하고 전직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한 게 이 정권입니다.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좀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사문화됐기 때문에 역대 검찰은 늘 그래왔지만은 최악으로 그것이 정점으로 간 게 이 정권이었다는 거. 그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두 분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있어서 언제느냐에 따라서는 좀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또 질문을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은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하면서 평검사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이런 평검사들과의 대화 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건 뭐 또 타당한 거고 또 일상적인 거고 또 옳은 거고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이제 문제는 조 장관이 와가지고 당연히 법무장관의 검사 인사권이 있는데 그 행사하면 되는데 그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수사 중인 검사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 정부 인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환경부 리스트를 수사했던 동부지검 검사들이 다 좌천당하거나 옷 벗은 걸 보았습니다. 정권을 향해서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인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복한다는 걸 이제 보았는데 장관이 와가지고 또 인사권 행사하겠다. 그 장관이 또 옛날에 검사가 말 안 들으면 쫓아내면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장관이 그 말 자꾸 하니까 그게 다르게 들리듯이 검사들과 이제 조 장관이 이제 오늘 국회를 왔지만은 좀 있으면 이제 각 지방 경찰청 돌면서 검사들 만날 텐데 그때 이야기 들으면 되는데 굳이 이걸 공표를 하고 그걸 이벤트로 삼으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또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평검사들을 위에 검사들 고참 검사들한테 불만이 있는 평검사들을 자기 우군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도 의견을 제기하라고 그랬는데 자기와 코드가 맞은 국민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그걸 제기하면 그걸 가지고 또 검찰을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식에 입각해서 특히 지금은 이제 조 장관이 모든 면에서 자중자애할 시기라는 걸 생각해서 해야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검찰도 위축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